제 남편은 제 가족이 부자인 줄 모르고 첫 방문에서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윤지원은 항상 확고한 원칙과 선한 마음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검소했고 어릴 때부터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 소유가 아닌 정신의 풍요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윤상철과 김미영은 기업계에서 보이지 않는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검소하고 과시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28세의 지원은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가족의 영향력이나 인맥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화려하지 않게 옷을 입었고 첫 월급으로 직접 산 소박한 차를 몰았습니다. 외부 세계에게 그녀는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젊은 전문가일 뿐이었습니다. 운명이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은 뜨거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일일 카페인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잘생기고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한 남자가 실수로 그녀의 블라우스에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그 남자는 강민호였습니다. 재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건축가로 지원의 아름다움과 성격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것이 곧 1년의 데이트로 이어져 열정적인 로맨스로 발전했습니다. 지원은 민호의 지성과 유머 감각, 세계관에 매료되어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지원의 독립성과 강인한 성격을 존경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지원은 가족에 대한 진실을 민호에게 밝혀야 할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관계에서 정직이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실이 둘 사이의 역학관계를 바꿀까 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이 어떤 놀라운 일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 6개월 후 촛불이 켜진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는 지원에게 청혼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행복에 넘쳐 그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가족에 대한 모든 것을 고백하려 했지만 민호의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원아, 내 사랑.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우리는 함께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갈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노력과 헌신으로 이 말에 감동한 지원은 고백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가족의 재정 상황은 그들이 공유하는 사랑에 비하면 사소한 세부사항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진 몇 달은 감정과 준비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지원과 민호는 그들의 제한된 자원에 맞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신부는 부모님이 준비에 너무 많이 개입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들의 관대함이 의심을 불러일으킬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이 왔고 지원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평소 생활 방식에 충실하게 우아하지만 수수한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다른 하객들과 완벽하게 어울렸고 민호를 포함해 누구도 그들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라고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서약을 하는 동안 지원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고 나면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적절한 시기를 찾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어떤 비밀보다 강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신혼부부는 도시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원은 더 좋은 곳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호는 자신의 독립성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족의 자원을 이용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충동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지원은 점점 더 자신의 거짓말에 덫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호가 미래를 위한 저축 계획을 언급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 걱정할 때마다 그녀는 비밀의 무게가 어깨를 더욱 무겁게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민호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더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요한 고객으로부터의 전화였고 그 순간은 지나갔습니다. 지원은 전화 통화 중인 남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과 간직한 비밀의 무게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민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여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것이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까요? 그동안 그녀가 그를 속여왔다고 느낄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괴롭히는 동안 지원은 운명이 곧 그녀의 손을 강제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지키려 했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일 것입니다.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면서 지원과 민호는 신혼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함께 일상적인 도전들을 마주하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행복 아래에서 지원의 비밀은 위협적인 그림자처럼 자라나고 있었고 밝혀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부가 공원에서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을 때 민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전화였습니다. 그의 상사였는데 민호가 해외에서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선택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기회는 최고였습니다. 1년 계약에 상당히 높은 급여, 그리고 귀국 후 승진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민호는 흥분했지만 지원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비밀을 밝힐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에게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원한다면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서 흥분을 보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원아, 이거 정말 대단해. 민호가 그녀를 꼭 안으며 외쳤습니다. 이 추가 수입으로 내가 돌아올 때 우리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우리의 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지원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말 멋져요, 여보. 그녀는 목이 메어 겨우 말했습니다. 이어진 며칠은 준비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민호는 출국 준비로 너무 바빠서 지원의 우울한 기분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적 갈등 속에서 진실을 밝힐 용기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민호가 떠나기 전날 밤 지원은 그들의 인생을 바꿀 대화를 나눌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아들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지나갔고 지원이 다른 기회를 찾기도 전에 아침이 되었고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비밀을 간직한 채 지원은 민호를 배웅했습니다. 다음 통화에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거리를 두면 일이 더 쉬워질 거라고 확신하면서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전화와 화상 통화가 부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여러 번 가족에 대한 주제를 꺼내려 했지만 항상 무언가가 방해했습니다. 나쁜 연결 상태 방해 또는 중요한 순간에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한편 집에서의 지원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윤상철과 김미영은 딸이 훨씬 더 좋은 곳에 살 수 있는데 왜 작은 아파트에서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잦아졌고 지원은 민호에 대한 충성심과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얘야, 네가 왜 이 허상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윤상철이 방문 중 한 번 말했습니다. 민호는 내 남편이야. 우리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해. 아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원이 좌절감에 답했습니다. 민호는 자립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을 그가 갑자기 알게 되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느낄까 봐 두려워요.
김미영이 개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원아, 결혼은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밀을 왜 지켰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 부모님의 말씀이 지원의 마음속에 울렸고 불안과 죄책감을 더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호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마비시켰습니다. 달이 지나면서 지원은 민호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통화는 덜 빈번해졌고 대화는 더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프로젝트에 몰두했고 지원은 그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통화 중 한 번, 지원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주제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하기도 전에 민호가 흥분해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원아, 믿기 힘들 거야. 내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 상당한 임금 인상도 있어. 내가 돌아갈 때 우리 꿈의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지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한 번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정말 대단해요, 민호야. 그녀는 겨우 속삭였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했어? 사랑해. 민호가 마침내 아내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느끼고 물었습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많이 보고 싶다고요. 그날 밤 지원은 잠들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고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 사소하다고 여겼던 비밀이 이제는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호 역시 자신만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직업적 성공이 이제는 쓴맛을 띄었고 자신과 지원 사이에 자라나는 거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에 침묵과 반쪽짜리 진실의 그물에 갇혀 있었고 이는 그들의 결혼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별 1주년이 다가오면서 지원과 민호 모두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둘 다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토대를 뒤흔들고 그동안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도시에 찾아왔고 거리는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원은 아파트 근처 공원을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민호와의 물리적, 감정적 거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작별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갔고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긴 했지만 지원은 매일 그들이 더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하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메시지였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사랑의 공항에 도착했어. 1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거야. 보고 싶어, 사랑해. 지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호가 돌아온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남편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에 답하고 아파트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생각과 걱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마침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을 지켰는지 이해해 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까요? 아파트에 도착한 지원은 광란적으로 움직이며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민호의 귀환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치 집의 완벽함이 그녀의 정직성의 불완전함을 보상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민호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 이 비밀과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결혼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지원은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눈은 그녀를 보고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지원아, 그가 외치며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지원은 포옹에 몸을 맡겼습니다. 남편의 익숙한 향기를 들이마시며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감정에 복받쳐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짐가방을 끌며 주변을 향수에 젖은 듯이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좋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순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곤할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샤워하고 오세요. 제가 뭐 먹을 것 좀 준비할게요. 민호는 감사히 받아들였고 그가 샤워하는 동안 지원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부엌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꺼낼지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선과 미소를 교환하며 지난 몇 달 동안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직면했고 극복한 도전들, 이 경험이 어떻게 그를 전문적으로 성장시켰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원은 듣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을 때 그녀는 때가 왔다고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말해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민호는 그녀의 어조의 진지함을 느끼고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사랑해? 무슨 말이든 할. 서 있어.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용기를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한 거예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녀가 계속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순간에 또다시 방해받은 것에 지원은 속으로 저주했습니다. 내가 갈게. 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마 이웃이 환영 인사하러 온 거겠지. 지원은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방금 전 실패할 뻔했던 용기를 다시 모으려 애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선생님, 김 여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여기에 오셨다고요? 최악의 순간에 말입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윤상철과 김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하게 차려입은 채로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하는 민회에게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지? 김미영이 사위를 안으며 외쳤습니다. 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단다. 지원은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감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친절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가장 최악의 순간을 골랐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예상치 못한 장인 장모의 방문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원이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깜짝 방문이네요. 네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민호는 지원과 그녀의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치 보이지 않는 퍼즐을 풀려는 듯했습니다. 민호야, 윤상철이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네. 단지 네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만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었어. 민호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지원은 그의 눈에서 혼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다만 좀 놀랐을 뿐이에요. 오실 줄 몰랐거든요. 글쎄, 그게 바로 깜짝 선물의 요점이잖아. 김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긴장감을 느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미리 연락했어야 했나 봐. 중요한 일을 방해한 건 아니겠지. 지원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 막 민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민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내가 도착한 이후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가족에 대해 내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오래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윤상철과 김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아직 말하지 않은 거니?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아,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용기를 모아 다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가족은 우리는 부자예요. 아주 부자. 우리 부모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를 소유하고 계세요. 이 선언 후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멎을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지원을 바라보다가 장인 장모를 보고 다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그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항상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원, 넌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알아요. 지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고, 부를 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알게 되면 우리 사이가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민호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변하다고? 지원아, 우리가 만난 이후로 줄곧 나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너는 민호야 얘야, 윤상철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개입했습니다. 내 분노를 이해해. 하지만 지원이는 단지 너희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거란다. 지키다고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하고 이렇게 중요한 걸 숨기면서요. 지원도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야, 제발 설명하게 해줘요. 진작 말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잃을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민호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움직이며 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숨 좀 쉬어야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호야, 기다려요. 지원이 그를 멈추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과 실망의 눈빛을 던지고 민호는 아파트를 나가버렸습니다. 지원은 부모님의 팔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간의 비밀과 거짓말의 무게가 무거운 돌처럼 그녀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에 남겨진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과 예상치 못한 폭로로 가득 찼습니다. 지원은 흐느끼며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최악의 방식으로 밝혀졌고 이제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며칠은 지원에게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고 메시지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상철과 김미영은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근처 호텔에 묵으며 딸의 안녕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걱정했습니다. 지원은 그들의 지지에 대한 감사함과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좌절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운명의 밤으로부터 거의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지원은 민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산책하던 공원에 있을게. 얘기 좀 해야겠어. 가슴이 두근거리며 지원은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지평선을 멍하니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지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깊은 슬픔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짙은 구름처럼 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원이 감정에 복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작에 말했어야 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을 잃을까봐, 내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민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원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신뢰의 부족이 문제야. 우리는 수년간 함께 있었어. 결혼했고 우리의 삶을 공유했어. 어떻게 그렇게 큰 비밀을 그토록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었니?
알아요. 매일이 후회돼요.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의 부를 알게 되면 다르게 대하는 걸 보며 자랐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지원아, 네가 이걸 숨김으로써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한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지원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그 관점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의 중요한 부분, 너의 역사의 일부를 알지 못하게 했어.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아. 그 모든 해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몇 푼 돈을 아끼고 너에게 더 나은 삶을 주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네가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다니. 하지만 난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지원이 항변했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우리의 힘으로 삶을 일구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돈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한테는 아니었을지 모르지,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줬어야 했어. 대신에 넌 나 대신 그 결정을 내렸어. 다시 침묵이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성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내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지원아, 난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았어. 하지만 신뢰, 그건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해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당신이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여기 있을게요.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넘을 수 없는 시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호는 멈춰 서서 지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아, 한 가지만 알아줘.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마. 단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 우리에겐 신뢰가 필요해. 정직이 필요해. 이 말과 함께 그는 떠났고 지원은 공원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행복한 커플들과 하루를 즐기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며칠은 지원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이 위기를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희망의 순간들과 민호를 영원히 잃었다고 두려워하는 깊은 절망의 순간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감정 상태를 걱정하며 그녀를 격려하고 지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원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로 한 결정은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일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부모님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를 숨기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 좌절의 순간에 그녀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윤상철과 김미영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지원아, 얘야,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네 고통을 이해해. 하지만 우리가 민회에게 이것을 숨기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는 항상 네가 준비됐을 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제가 언제 준비가 됐겠어요? 지원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재산을 알게 되면 태도를 바꾸는 걸 보며 자랐어요. 당신들은 저에게 검소함을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쳤잖아요. 제가 어떻게 당신들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배신하지 않고 누군가와 이것을 공유할 수 있었겠어요? 김미영이 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오, 지원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의 의도는 내게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와 겸손을 가르치는 거였어. 내 유산을 부끄러워하게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지원아. 김미영이 부드럽게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 민호에게 시간을 줘. 너희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만큼 강하다면 너희는 방법을 찾을 거야.
지원이 감정과 불확실한 미래와 씨름하는 동안 민호는 자신만의 내적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의 작은 호텔에 묵으며 생각하고 새롭게 알게 된 모든 것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처받고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의 인생에서 숨겨왔다니. 그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것은 숨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의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함께 나눈 모든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연결, 그들 사이에 자란 사랑, 과연 돈이 그렇게 중요할까? 지원은 여전히 그가 사랑에 빠진 바로 그 여자가 아닐까? 그녀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오후 도시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하던 중 민호는 해외로 떠나기 전 일하던 사무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안으로 들어가 옛 상사인 이상현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민호 군, 여기서 보다니 놀랍군. 이상현 씨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는 어땠나? 민호는 앉았습니다. 대화의 친숙함과 일상성에 감사하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장님,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고 전문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 이상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멀리 갈 거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지. 그러다 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자네를 괴롭히는 것 같군. 모든 게 괜찮나?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옛 상사에게 지원의 폭로에 대해, 자신의 상충되는 감정들에 대해,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현 씨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말을 신중히 고르는 것처럼 민호야,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오래전 자네처럼 젊었을 때 나는 한 여자에게 완전히 빠졌네. 아름답고 똑똑하고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지. 우리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네. 그녀를 완전히 안다고 확신했었지. 민호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하며 결혼 몇 달 후 이상현 씨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5살 된 아이였고 다른 도시에 있는 조부모와 살고 있었지. 배신당했다고 느꼈네. 속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숨길 수 있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처음에는 분노로 반응했네. 이상현 씨가 대답했습니다. 멀어졌고 진지하게 이혼을 고려했지. 하지만 그 후 많은 성찰 끝에 중요한 걸 깨달았네. 두려움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수를 저지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아내는 내가 그녀의 딸에 대해 알게 되면 나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였어. 그녀의 거짓말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지.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상황과의 유사점을 보기 시작하며 결국 이상현 씨가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네. 쉽지 않았어. 신뢰를 재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 하지만 오늘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그것이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네. 그 아이는 내 딸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지. 민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와 자신의 상황과의 관련성을 곰곰이 생각하며 민호야, 이상현 씨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순 없네. 하지만 자네에게 제안하고 싶은 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지원에 대한 자네의 사랑이 이 거짓말의 고통보다 더 강한가? 그녀 없는 자네의 삶을 상상할 수 있나? 때로는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네. 이 말은 민호의 마음 깊은 곳에 울렸습니다. 그는 옛 상사의 지혜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걸어가는 동안 민호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원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변함없는 지지, 그녀가 그를 바라보던 방식. 그는 그녀가 거대한 재산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도 떠올렸습니다. 점점 지원이 느꼈을 두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판단받을까봐, 그들이 함께 쌓아온 것을 잃을까봐 느꼈을 두려움, 그녀의 거짓말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해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매 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은 그를 믿지 않고 비밀을 지킴으로써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그들의 관계에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던가요? 그들은 함께 이것을 극복할 기회를 받을 만하지 않을까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 지난번에 만났던 공원으로 올 수 있어? 기다리고 있을게. 지원의 답장을 기다리면서 민호는 이 대화가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의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마주하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공유한 사랑이 이 시련을 극복할 만큼 강한지 결정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산책객들만이 플레전트한 가을 날씨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에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 지원이 길을 따라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익숙한 모습에 민호의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랑, 고통, 희망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흘린 눈물의 증거였습니다. 안녕, 민호가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잠시 둘 다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지난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 많이 생각했어.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무릎 위에 얽힌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가 계속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상처받았어. 우리에 대해, 너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어. 하지만 그 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 비밀에도 불구하고 넌 여전히 내가 사랑에 빠진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똑같이 근면하고 연민 있고 사랑스러운 여자 돈이 너를 정의하지 않아. 지원아, 네 행동, 네 마음, 그게 바로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지원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말 좀 끝낼 수 있게 해줘. 민호가 부드럽게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제 이해해. 왜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는지.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이해해. 그리고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도 내가 이 비밀을 나누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나 봐. 아니에요, 민호야. 지원이 항변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숨기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믿었어야 했는데. 민호는 지원의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쌌습니다. 우리 둘 다 실수를 저질렀어. 지원아,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그걸 함께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정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그건 내가 널 사랑한다는 뜻이야, 지원아. 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네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신뢰를 다시 쌓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지원은 안도와 행복의 흐느낌을 터뜨렸습니다. 오, 민호야, 물론이죠. 당신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에 섞여 흘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직과 상호 이해라는 더 견고한 기반 위에 그들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침내 서로에게서 떨어졌을 때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원아, 한 가지 약속해줘. 뭐든지요. 지원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야 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정직해야 해. 서로에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지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민호야. 앞으로는 완전한 투명성이에요.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공원에 머물렀습니다. 이야기하고 웃고 때로는 울기도 했습니다. 지원은 민호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와 겸손함을 가르쳤는지, 그들의 부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자신의 불안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녀에게 충분히 잘 해주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을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황금빛과 장밋빛으로 물들이자 둘 다 이 위기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의 관계를 강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열린 의사소통과 정직의 중요성을 배웠고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사랑, 우리는 다시 시작해 한 걸음씩 하루하루 우리가 항상 꿈꿔왔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갈 거야. 지원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함께요. 그녀가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한 팀으로 미래를 맞이할 것임을 알면서 그들이 공원을 떠나며 둘 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재건하고 새롭고 정직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저물며 그들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약속과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이후 몇 달은 지원과 민호에게 적응과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약속대로 지원은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비밀로 했던 그녀의 삶과 가족 유산의 모든 측면을 공유했습니다. 민호는 한편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지원의 부모님을 함께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새로운 눈으로 가족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소한 우아함과 가정의 따뜻함을 인정하면서 윤상철과 김미영은 그를 열린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찾아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호야, 윤상철이 사적인 순간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다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의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원에 대한 너의 사랑과 너의 성실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거야. 이 말은 민호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가 진정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함께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가족의 재산에 접근할 수 있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며 자신의 노력으로 일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길 원해요. 민호는 이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처음 지원을 사랑하게 만든 바로 그 정신과 가치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의 자원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함께 그들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민호와 지원은 그들의 관계에서 새로운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부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큰 폭로 1년 후 봄의 화창한 오후에 민호는 지원을 그들이 중요한 대화를 나눴던 공원으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를 꺼냈습니다. 지원아,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감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어. 우리는 도전에 직면했고 함께 성장했어. 그리고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더욱 강해졌어.
우리의 서약을 갱신해 줄래? 사랑과 정직, 그리고 동반자 정신의 새로운 약속으로 우리 인생의 이 새로운 장을 시작하자.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야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할게요. 서약갱신 예식은 작고 아름다웠습니다. 부부의 삶의 새로운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도 없었고 가식도 없었습니다. 지원과 민호는 모든 강점과 약점을 가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비싼 선물 대신 그들은 하객들에게 자신들이 함께 만든 재단에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그들이 개인적인 삶과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사이에서 찾은 균형을 완벽하게 상징했습니다. 예식 중에 지원과 민호는 모두 지난 1년 동안의 성장과 배움을 반영하는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야, 1년 전 나는 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매일 그 교훈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눈물을 글썽이며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원아, 우리의 사랑은 시험을 받았고 더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그들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사랑하는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당신과 함께 도전하고 성장하며 매 순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목적과 사랑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갈 거예요. 두 번째로 반지를 교환하면서 둘 다 이 순간이 단순히 그들의 결혼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어진 몇 달과 몇 년 동안 지원과 민호는 계속해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재단을 확장하여 수백 명의 젊은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원은 자선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경력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비영리 단체 관리에 전념했습니다. 민호는 한편으로 건축가로서의 기술을 활용하여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함께 마주한 모든 도전과 함께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열린 의사소통의 중요성,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와 공유된 목표를 모두 지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약갱신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지원과 민호는 그들 관계의 많은 중요한 순간들의 증인이 되었던 공원에 다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원의 팔에는 갓 태어난 딸 소희가 안겨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둘 다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얼마나 변했는지 믿을 수 있어요. 지원이 물었습니다.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말하며 민호는 미소 지으며 팔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알아요, 항상 우리 가족의 부가 내가 밝혀야 할 가장 큰 비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진정한 부는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 우리 가족,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삶. 맞아,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부드럽게 아내의 이마에 키스하며 그리고 그건 우리가 매일 키워갈 부야.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며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지원과 민호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정직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찬 미래 비밀로 시작해 거의 실패할 뻔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정직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중한 부는 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깊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성실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작은 소희가 그들의 팔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지원과 민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함께 미래를 맞이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단합된 모습으로